그러면 빨리 진행해야 현존 한 번에 따졌으면 상복부 조합 이거 스케줄인데요. 바로 소매가에 이승원 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불점.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제 또 상복부는 여러 번 많이 강의를 해서 수반 선생님들도 많으실 테고 또 오늘은 핸즈온 행사가 메인이기 때문에 강의는 동영상을 빼고 최대한 간략하게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복부에서 볼 수 있는 장비는 이와 같은 장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 담낭, 담도, 췌장, 기장, 거기다가 심장까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보험급여가 이제 상복부 초음파에 적용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표준 영상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표준 영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들이 추가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숙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핸즈온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음파 학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러한 표준 영상들의 샘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되겠습니다. 일반 영상과 정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가가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 영상이라고 해서 굳이 정밀 영상에 포함되는 영상들을 빼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 영상에 포함된 것도 반드시 좀 숙지를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당연히 아시겠지만 혹시나 아주 초심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초음파 저희가 손에 잡는 초음파 프로브는 이와 같이 엄지손가락 쪽에 보면 여러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프로브의 마크가 되겠고 각 영상 초음파 제조사마다 이와 같이 기역자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거나 이렇게 느낌표 모양으로 점이 찍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초음파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브의 마크가 중요한 이유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 상하 좌우를 분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복부 초음파에서는 마크가 이와 같이 왼쪽 화면의 왼쪽 측면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고 우리가 볼 때는 이와 같이 이 영상은 간 좌엽의 스캔, 롱지튜디널 스캔인데 이와 같이 보면은 여기서는 마크가 왼쪽에 있고 옆으로 이렇게 90도로 돌려서 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크가 있는 쪽이 위쪽이니까 이쪽이 배 쪽, 심장이 뛰고 있고 이쪽은 아래쪽, 배꼽 쪽이 되겠죠. 그리고 복벽 쪽이 되겠고 뒤쪽, 저기 버테브라 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은 좌엽에, 우엽에 횡스캔이 되는데 횡스캔에서 보시면 복벽 쪽, 버테브라 쪽 또는 밑에서 위를 쳐다본 것이기 때문에 위쪽 다이아프램 쪽이 되겠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마커를 먼저 손가락 쪽으로 위치를 하고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스캔을 볼 때는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초음파에서 간을 보면 대부분 잘 보이겠지만 우리가 볼 때 간 실질은 어떠한가, 표면은 어떠한가, 간의 밝기, 에코제네시티는 어떠한가, 크기는 어떠한가, 또는 당연히 종괴가 있는지 봐야 되겠고 포탈베인을 보면서 스롬보시스가 있는지 그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을 해부학은 초음파 강의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영상인데요. 같이 여러 가지 랜드마크가 되는 구조물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은 크게 좌엽, 우엽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좌엽, 우엽을 나누는 기준이 첫 번째 간 정맥이 되겠습니다. 간 정맥 중에서 미드 바디페인 중간 정맥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나뉘게 되겠고 또한 좌간정맥을 해서 메디얼 라테랄로 나뉘게 되겠고 우간정맥을 기준으로 해서 안테리어와 포스티리어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정맥이 보인다면은 간정맥은 IVC로 드레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 자엽은 주로 간 중에서도 상부 쪽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간정맥이 보이면 내가 간의 상부 쪽을 쳐다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간문맥은 SMV와 스플래닉 베인이 만나서 포탈 베인을 이루면서 들어오는데, 포탈 베인은 좌옆, 우옆으로 나뉘고 각 세그먼트의 중앙부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간 정맥은 세그먼트를 사이를 지나고 있다. 다른 말로 세그먼트를 나누는 것이 되겠고, 포탈 베인은 간 세그먼트 중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간 문맥이 보인다면 내가 간의 하부 쪽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특이한 구조물로서 우리가 태생기 때 플라센타에서 태아의 umbilical 베인으로 들어오는데, 이는 라운드 리가먼트, 간 리가멘tum 테레스로 초파에서 보이게 되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라운드 리가먼트가 태생기 때 umbilical 베인의 흔적 기관이 되겠고요. 또한 태아에서 포탈 베인이 만나서 IVC로 드레인되는 여기가 덕터스 베노수스인데, 이는 초파에서 리가멘tum 베노줌이라고 하여서 이와 같이 리가멘tum 베노줌은 간 초음파를 볼 때 세그먼트 1번과 2번을 나누는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밑면에서 찾아보면 당연히 아시다시피 원래 초음파 세그먼트는 시계 방향으로 1, 2, 3, 4를 2, 3, 4, 5를 매겨하지만, 간은 초음파에서 볼 때는 밑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2, 3, 4, 5 반시계 방향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리가멘tum 베노줌을 연결해서 1번과 2번이 나뉘게 되겠고, 반시계 방향으로 3번, 4번, 이렇게 5번, 6번, 7번 반시계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스캔입니다. 임의로 제가 주로 보는 스캔 순서대로 재조합을 하였습니다. 저는 볼 때 우선 환자의 수파인 포지션에서 먼저 간좌엽의 종 스캔을 보게 됩니다. 간좌엽의 종 스캔을 볼 때 중요한 구조물은 앞서 말씀드린 리가멘tum 베노줌과 레프트 헤파틱 베인이 되겠고, 리가멘tum 베노줌을 연계로 1번, 2번이 나뉘게 되겠고, 3번 세그먼트를 또 볼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이와 같은 영상을 보신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간자엽의 횡스캔입니다. 초음파 각도를 앞서서 이제 90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CT상에서 보이는 이러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구조물은 umbilical 포탈 베인이 이루는 H자 모양, 옆으로 누우는 H자 모양을 해서 umbilical 베인의 트랜스퍼스 포션, umbilical 포션, 그리고 2번, 3번, 4번 세그먼트와 포탈 베인을 기준으로 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여기에 따라서 내가 어느 부위를 보고 있구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구조물은 여기에서 IVC가 있고 앞에 세그먼트 1번 감싸고 있으면서 역시 리가멘tum 베노줌을 경계로 2번 세그먼트와 나눠지게 됩니다. 간 정맥 스캔입니다. 초음파 프로브를 약간 눕혀서 간의 상부 쪽을 좀 더 쳐다보게 되면 이와 같이 IVC로 들어있는 세 가지의 헤파틱 베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보면 좌간정맥, 중간정맥, 우간정맥 이렇게 구성되며, 이걸 거꾸로 해서 보면 2번, 4번, 8번, 7번 세그먼트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영상에서는 삼지창 모양의 헤파틱 베인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병변이 있다면 몇 번 세그먼트에 병변이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정밀 영상에 해당되는 영상인데, 간 문부에서 주로 좌우 간 문맥이 분지되는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되며,
여기에서는 주로 보면 HCC라든가 여기에서 포탈 베인 스트롬보시스가 있을 때 주로 중요한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헤파틱 베인을 보는 영상에서 초음파 프로브를 조금씩 각도를 세워가면서 간의 하부 쪽을 조금씩 보면 이와 같은 간문맥 좌우 분지가 되는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 우엽의 횡스캔입니다. 이 스캔 영상에서 조금 더 초음파 프로브를 포탈 베인을 따라서 천천히 트레이닝해 가면은 간 우엽의 후간 문맥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후간 문맥을 따라서 보면 간의 포스티리어 수피리어로 향하는 이쪽이 7번 세그먼트가 되겠고 앞쪽으로 향하는 것은 5번 세그먼트,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은 6번 세그먼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역시 CT에 보이는 영상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 우엽에 볼 때 상부 우리가 흔히 블라인드 사각지대라고 해서 아직 도움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목벽에 프로브를 최대한 밀착시키고 점차 프로브를 약간씩 세워나가면 이와 같이 다이프램을 보고 간우엽의 상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테 수팔 포지션을 보거나 아니면 랩트 라테랄 데큐비트 포지션을 보면 간 헤파틱 돔이 좀 더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 우엽의 극간 스캔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비즈한 사람이라든가 리버 시로시스가 있다든가 또는 콜론의 가스로 인해서 리버 잘 안 보일 때 인터스코스탈 스캔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영상처럼 이렇게 고래 모양 간 우엽의 포스티리어 브랜치가 안티리어 브랜치가 분지되는 이와 같은 고래 꼬리 모양을 보고 여기서 5번, 그리고 8번, 7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브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마크에서 멀어지는 쪽, 이쪽이 5번 세그먼트가 되겠고 여기서 마크에서 멀어지는 쪽 5번, 마크에 가까운 쪽이면서 이쪽이 8번 세그먼트, 그리고 포스티리어에 해당되는 것이 7번 세그먼트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약간 프로브를 약간 위로 올리면은 이와 같이 RVC에서 RVC로 들어가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관찰하실 수 있고 이 또한 정밀 영상에 해당됩니다. 헤파틱 베인은 안테리어 세그먼트에 해당되는 것이 5번, 8번 세그먼트가 되고 헤파틱 베인의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6번, 7번 세그먼트, 6번, 7번 세그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브를 앞선 영상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리면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가 리버 밑에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간역을 볼 때 상당히 유용한 스캔이 되겠고 이와 같이 주로 보면 이쪽이 라이트 키드니와 만나는 곳이 6번 세그먼트,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7번 세그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역시 라이트 콜론, 어센딩 콜론에 의해서 가스 때문에 상당히 또 방해가 가는 곳인데 이럴 때는 레프트 데큐비트스 포지션으로 변경하면 조금 더 잘 관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빨리 리버 스캔을 봤었고요. GB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GB를 볼 때는 일단 담석이나 용종의 여부 또는 벽 비우가 있는지 봐야 되겠고, 담관을 볼 때는 담관이 얼마나 넓어져 있는가, 담관 옵스트럭션을 볼 때 옵스트럭션 자체가 안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옵스트럭션을 해서 담관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담관의 넓이를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장과 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낭은 크게 여러 가지 스캔, 장축과 종축, 그 다음에 비스듬하게 보는 4스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롱기튜디널 스캔과 트랜스버스 스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낭을 볼 때는 최소한 2가지 이상 스캔
프로브로 끝에서 끝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GB를 찾을 때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GB를 찾을 때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대부분 찾을 때는 앞선 영상에서 이렇게 라이트 포탈 베인을 먼저 찾고 나서 여기에서 프로브를 조금씩 세워 나가면은 메인 인터로바 피셔가 나타나고 인터로바 피셔를 또 따라가면은 이와 같이 GB가 나타나게 됩니다. GB를 볼 때 라이트 서브 포스탈 스캔을 볼 때는 이와 같은 영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주로 보면은 담낭의 저 푼두스를 볼 때 주로 유용하지만 다소 경부 쪽을 볼 때는 혹시나 여기에 폴립이나 스톤이 있다면 조금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눈간 스캔이나 종단 스캔을 이용하여 관찰하겠습니다. 인터포스탈 스캔으로서 역시 담낭의 장축상을 잘 보게 되겠고 여기에서 보면은 GB의 넥을 잘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덕트를 볼 때 이와 같은 바이덕트는 크게 간 내, 간 외 담관으로 나누게 되겠고 저희가 흔히 볼 때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간 외 담관을 볼 때 조금 어려워하는데 이와 같이 간 문부에서 포탈테라이드 중에서 라이트 헤파티가테리가 포탈 베인을 크로싱하는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바이덕트를 찾게 되고 여기서 점차 4시, 5시, 6시 방향으로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조금씩 로테이션 하면서 담관을 찾게 되겠습니다. 좀 더 핸즈온 때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의 담관을 볼 때 이와 같이 포탈 베인을 앞쪽으로 외 담관이 지나가게 되고 안의 담관 앞쪽을 헤파티가테리가 크로스하고 있으며 크로스하는 부위를 찾아서 안의 담관이 지나가고 역시 판카라스 헤드로 간의 담관이 들어가서 이 영상에서 간의 담관을 확장되었는지 여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간의 담관은 보통 2mm 정도, 그리고 외 담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7mm 이상일 때는 좀 확장되었고 11mm 이상일 때는 뭔가 obstruction을 시사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 검사들을 통해서 11mm 이상인 경우에는 혹시 병변의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판크라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크라스는 역시 초파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위이기는 한데 환자의 호흡과 프로브의 압박 정도를 조절해가면서 판크라스를 찾게 됩니다. 먼저 판크라스 헤드를 볼 때 같이 스플래닉 베인을 랜마크로 해서 스플래닉 베인 앞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스플래닉이다. 그리고 스플래닉을 볼 때 스플래닉 베인과 SMV가 만나는 부위, 여기서부터 포탈 베인이 시작되는데 이 앞쪽에 있는 것이 판크라스의 넥이고 그 좌측이 헤드 그리고 SMV 뒤쪽으로 돌아들어가는 것이 문신에이트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orta까지 해서 그 앞부위를 바디 그리고 그 디스탈 부위를 테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스캔에서 또 볼 수가 있고 역시 좀 스캔에서도 아orta에서 빨아져 나오는 SMA 앞쪽으로 해서 포탈 판크라스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 리브를 테일을 볼 때는 앞선 영상에서 프로브를 약간 반시 방향 정도로 반시계 방향 정도로 약간 로테이션 시켜주면은 그와 같이 좀 더 판크라스 테일까지 정기 관찰할 수가 있고 역시 바울 가스나 스토막 가스로 인해서 관찰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판크라를 좀 반侧 정도 안쳐 갖고 보거나 또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보는 것이 대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 보면 스파인 포지션에서 봐서 잘 안 보였었는데 그래서 앉히고 나서 보니까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래도 물을 마시고 한번 다시 보게 되니까 테일까지 깨끗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스프린입니다. 스프린은 좌상복부에 있는 장기인데 스프린도 상당히 좀 고령자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스프린의
그 위쪽으로는 그 디센딩 콜럼이 있고 또한 위에는 렁이 이렇게 되겠고 스프린의 앞쪽으로는 또 스토막이 있기 때문에 이 가스로 상당히 많이 둘러싸인 장비라서 여러분은 관찰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래서 또한 대부분 초음파를 볼 때 스프린 깊이 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라고 하는데 스프린을 볼 때는 때로 포기 상태로 보는 것이 그 렁의 가스를 피해서 렁을 피해서 볼 수 있는 좀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스캔 통해서 이와 같이 스프린의 베인이 지나가는 요 스프린 필름 이 문구를 찾아서 영상을 주로 확인하게 되겠고 스프린 베인 앞쪽으로 해서 판클라스 테이블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프레닉 인덱스, 스플레노메갈리가 있는지를 볼 때 보통은 우리가 스프린의 롱지티드나 스캔에서 한 12c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비상 중대가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또한 이와 같이 그 종축과 종축에 수직한 이런 이 길이를 측정하여서 스프레닉 인덱스라고 해서 스플레노메갈리를 대부분 스플레닉 힐럼 쪽에서 측정하게 되고 연구자에 따라서는 대부분 30 이하가 정상이고 때로는 뭐 20, 연구자에 따라서는 20%의 연구자도 있기는 합니다. 수파인 포지션에서 봤지만 일부가 좀 필름 부분 좀 보이는데 나머지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라이트 대 큐비트 포지션으로 돌려서 보면 이와 같이 좀 더 좋은 영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해부학적 지식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기기를 여러 가지 뎁스나 포커스를 이용하여서 충분히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고 또한 적극적으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초음파 볼 때 한 자세에서 시작해서 같은 자세로 계속 끝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바로 눕고 옆으로 오른쪽 왼쪽 눕히고 앉히고 이렇게 하고 또는 물을 마시게 해서 보기도 하고 본인만의 순서를 정해서 빠지는 부위가 없도록 하고 내가 좀 제대로 안 보였는 부위가 있다면 혹시나 다른 날 다시 검사를 하거나 도비연금에서는 추가 영상을 검사하여서 혹시나 빠지는 부위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